네, 픽 인터뷰 두 번째 픽 인터뷰입니다. 랜딩머신의 이상규 대표 모셨는데요. 인터파크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대표님 모신 게 지금 은행들이 고금리 시절에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예대 마진이죠. 그렇죠. 예금은 뭐 예금에 대한 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엄청 올려가지고 사실 그게 다 국민들 부담인데 이 문제를 고민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랜딩머신이라는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랜딩머신이 하는 서비스 이름은 머니무브인데요. 무브, 예, 머니를 움직인다. 예, 돈이 이동하는, 네. 돈이 이동하는 다는 의미의 머니무브인데 머니무브에서는 이제 이 돈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흘러가게 만들겠다라는 네.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예대 마진을 없애고 그 대출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만큼을 투자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자율도 많이 올라가지만 네. 이 예금 이자율이 어쨌든 대출 이자율만큼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네. 그렇죠. 이걸 이제 훨씬 더 축소해서 대출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이자와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자를 같이 맞춰서 훨씬 더 자금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가 머니무브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렇죠. 내놓을 수 있도록 돕고 예.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싸게, 대출할 수 있도록 예. 돕는 건데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금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느냐. 그건 어떻게 잡습니까? 그 대출하는 사람들의 신용 평가, 네. 신용도가 금리 산정의 기준입니다. 신용도가 아주 높으면 네. 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그게 상응하게 금리가 높아지는 그러면 구조이죠. 랜딩머신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도를 별도로 조사하시나요? 그렇죠. 신용평가 시스템을 머니무브 신용평가 시스템이 이 서비스의 그 핵심 서비스, 핵심이라고 볼 수 독자적인 있습니다.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뭐 영업 비밀이 되니까.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대체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신용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 신용평가를 하는 네.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은 뭐 나이스나 KCB 이런 네네. 등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위험이 부실화, 커지니까. 예, 위험이 네. 커지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의 평가 기준이 그럼 그게 정확한 거냐? 그러니까 진짜 지금의 신용도가 A라는 기관이 그 신용 점수를 쭉 매긴 게 네네. 그게 진짜 맞는 거냐? 에 대한 의심. 그렇죠. 뭐 회의부터 더 낮게 시작되는군요. 네.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네. 머니무브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이 그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네. 말하자면 인공지능과 같은 형태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례가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그 뭐 업스타트 같은 회사가 있는데 걔들이 이제 만든 신용평가 시스템이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쓰던 파이도 시스템이라는 것보다는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들이 검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니무브의 신용평가 시스템도 기존의 다른 신용평가 기관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신용평가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출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줄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네. 예를 그러니까, 네, 이상규 대표님이 경영하는 랜딩머신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별도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개발했고 예. 이 대표님 회사만의 신용평가 시스템인 그렇죠. 거죠. 남들과 다른. 예. 그런데 확률을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위험도 줄이고 이러면서 대출하려는 사람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주목할 만한 변화네요. 네. 예, 이 신용평가 시스템이 그 부실률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A라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 A라는 금융기관의
대출 중에 부실률이 5%다. 예를 들면 네네. 5%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편의상 뭐 100명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해줬다고 칠 때 네. 99명은 잘 갚는데 5명이 안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5% 부실이라는 네네. 건.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신용평가를 잘 해서 이 금융기관이 그 부실률 5%를 만약에 2%로 줄일 수 있다라고 네네. 하면 3%가 줄면 이 3%가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위험을 줄이니까 금리도 좀 낮춰줄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좀이 아니라 네. 좀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 아, 100명한테 네. 대출한 이자율을 전부 3%씩 깎아줄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부실률을 그러니까 낮게 통제할 수 있냐 없냐가 네.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 대표님 하고 계신 사업이 사실은 이게 신생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상으로는 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고 하는 그 네. 새로운 금융 유사 금융업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까? 정식의 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3년 전에 생겼고요. 이 법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업입니다. 새로운 금융업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은행업은 아닌 그렇죠. 거죠. 다른 업이죠. 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은행업. 있고 네. 이제 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들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새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는 게 생겨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회사를 새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희가 라이선스를 금융위로부터 받은 건 작년이고요. 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한 건 한 3개월 남짓 됐습니다. 네네. 막 시작하셨는데 예. 그런 선진 기법은 기존 시중은행에도 좀 보급이 되거나 또는 판매가 돼서 왜냐하면 부실률을 3%만 낮추면 금리를 3%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건 개별 소비자나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네, 맞습니다. 영끌 대출이라든지 뭐 대출 액수가 많은 분들은 맞습니다. 지금 고금리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앞으로의 그러니까 은행업 전반의 변화도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설레는 기대가 생기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금융 이 상황에서 은행 쪽은 워낙 고금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률이 되게 낮습니다. 사실은 네. 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제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우리 지금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서 최소 뭐 한 5%부터 지금 법정 이자율이 20%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높은 금리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은 이 금융업계 전체의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은행은 맞습니다. 은행은 위험을 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출에서 엄격하고요. 뭐 담보가 있어야만 해주거나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꼭 필요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은행으로 가든 아니면 제2금융권 이렇게 가면서 고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들의 관심이고 사회적 관심이고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금융 비용을 많이 부담하니까 악순환이랄까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신용평가를 저희가 이제 머니무브의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했을 때도 저신용자인 사람한테는 사실은 해줄 게 저희는 없죠. 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해줄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신용평가 시스템이 적정하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좀 더 정확하게 신용평가를 했을 때는 이자율을 낮출 여지가 아까 전에 크게 있었으니까 이제 머니무브 서비스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보면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20%에서 많게는 한 40% 이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상규 대표님은 흔히 1세대 벤처 사업가, 벤처 기업가 이렇게 불리고 인터파크를 창업하셨죠? 예, 이기영 회장님하고 같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습니까? 이거는 언제 몇 년도였죠? 그게 이제 97년인데요. 네. 처음 시작은 96년도에 그 당시에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찰리안 만든 맞아요. 데이콤. 지금은 이제 LG U+에 합병돼 있는 회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데이콤 사내벤처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데이콤이 천리안 서비스 또는 국제전화 같은 전화 서비스도 하고 국제시외전화 이런 이제 통신 사업자인데 그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의 초기 때 앞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말하자면 인터넷 세상이 되면 어떤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인지를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인터넷이 보편적인 네트워크가 됐을 때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유통 그것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됐는데 그게 이제 벤처 사업이란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할 테니 그렇죠. 이런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대박 난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인터파크도 그렇죠. 사실 대박 난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더 규모가 큰 이제 뭐 사업자들도 많이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 인터파크가 인터넷 상에서의 유통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몰 우리나라의 규모가 말하자면 시장으로 보면 수백조의 시장이 된 네네. 하나의 산업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왜 또 이런 새로운 금융업도 거기서 어떤 전망을 보셨으니까 이렇게 건너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망입니까? 돈 안 빌리고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아까 그렇기도 한데 이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플레이도 금융과 이게 되게 다 직결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결제라고 하는 것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인터파크를 시작할 때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게 없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인터파크 사업을 하면서도 이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는 그 니즈는 현실에서 사업을 하면서 늘 느꼈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 수많은 셀러가 있는데 그 셀러들이 사업을 잘할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사업에서 보면서 좀 더 돈이 효과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금융 시스템 그런 것을 그런 것에 대한 니즈를 많이 이제 느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과 유통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물건이 흘러다니는 게 금융이라면 아니 이 유통이라면 금융은 돈이 흘러다니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의 이 국민 경제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이든 헬멧 같은 피가 흐르는 거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를 놨는데 한 번 통행하는데 10만 원이다. 이러면 그게 인프라가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그렇죠. 크겠네요. 그러니까 유통이 되게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유통은 효율적으로 제조에서부터 소비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이 유통이 되게 많이 버는 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인프라 측면에서 은행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금융이 것도 또 이상한 굉장히 많이 버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피가 잘 돌게 하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원활한 금융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중요한 말씀.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을 없애고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새로운 은행을 기획하신 겁니다. 자, 이상규 랜딩머신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